네, 딜사이트에서 다니아 선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도원앵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해도 한번 우리 다니아 선생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서 꼼꼼하게 전략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지난 작년에 마감된, 벌써 작년이네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어요. S&P 500 같은 경우는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지금 이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나스닥은 이제 4일 연속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M7 기술주들이, 낙폭이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 풍부하지만 더 비싸게 사줄 만한 그러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자 이제 트럼프 이기 이제 취임을 앞두고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역시도 리볼빙 카드 연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들 소득이 감소해서 연체가 증가되는 부분들, 이 부분도 결국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올해 만기 국채가 3조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M7 중심의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그 부채 한도에 대한 그 부분이 일단락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숨구르기 그러니까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역시도 아직 1월 20일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고점을 돌파할 만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상승 탄력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낙폭이 굉장히 큰 업종들이 많았어요. 그중에서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그리고 로봇 섹터, 화학과 식음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와 로봇, 통신까지는 매기가 이전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전기 수소차가 이제 낙폭이 커졌어요.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암호화폐,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와 연료 전지까지도 이제 약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US들이 급등이 나왔고, 모더나라든가 아파치, 램 웨스팅,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낙폭 과대 맥락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신고가를 경신했던 사운드 하운드라든가, 여기는 음성 AI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게트 컴퓨팅, 양자암호 관련해서 리게팅 컴퓨터, 아이온큐 같은 것들이 결국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테슬라와 엠너빈 역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머스크의 급진적인 정책들이 미국의 전통 조직에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손바뀜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 주가 조정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지금 보면 ETF 역시도 오늘 이제 대마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낙폭이 큰 상태에서 대마 섹터를 10% 이상 급등 나왔고, 원유와 바이오테크, 에너지, 비철금속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가상화폐, 2차전지, 우주, 그다음에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이제 약세를 면치 보냈는데 M7 관련주들도 보면 결국에 인텔만 강보합으로 마감했을 뿐 브로드컴이라든가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상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를 보면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미 주가 바닥권 415달러 선에서는 나름대로 테스트가 나올 것이다 봤는데 오늘 일단 이탈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본다면 지지 가격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테슬라는 이제 378달러 부근에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건데
대부분 M7 주들은 지금 4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세 전환 속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리게트 컴퓨팅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0% 하락하는 모습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리게팅 컴퓨팅은 주가 114불 40센트 지지받는 이런 모습 봤을 때 아직까지는 결국에 양자 섹터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그 사운드 와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 섹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휴머노이드라든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쪽으로 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원자재 쪽들을 보면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소폭 하락했지만 71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전일 7.7% 급락을 했지만 12월 30일 시점에서 19.5%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우리는 천연가스를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분간 천연가스 쪽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비트코인 역시도 바닥권을 담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94,539불대 여기서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93,880불을 지지하지 못하면 92,454불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이면서 박스권 등락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양자 암호와 비트코인 관계가 이제 상극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양자가 강세를 보인다면 비트코인을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던 거에 따라서 조정은 나왔는데 M7 기업들이 이제 40주 이평,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일 이평을 이탈했을 때 다시 추세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낙폭이 컸던 중소형 섹터들 이런 쪽으로도 매기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풍부한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종목 장세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이제 그 낙폭이 좀 크게 마감했어요. 지금 상해 같은 경우 약 1.6%, 심천 같은 경우도 2.5%, 그다음에 항생은 0.0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기대감 있고 12월 제조업 PMI가 50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연속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분쟁 부분이 다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이 부분 지방 정부의 부채 부분이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에 부동산 쪽까지 침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감은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지지 가격대를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양이라는 것 600조 특별 국채 발행 요 이슈는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랫골이 만드는 그런 저점 확인 과정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마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 매도 전환했고 그 다음에 3시 30분 단일가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증가되면서 코스피 플러스에서 이제 5.28% 하락하는 그런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강세를 보여주면서 1.83%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국내 시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이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을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치적인 리스크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첫
6개월 연속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이제 PBR이 저평가 국면에 왔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11개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이 올 90% 확률로 올 코스피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주관적으로 본다면 상저하고 이 부분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이 해소되는 시점, 거기가 이제 지수의 터닝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관도 이제 2명, 8명에서 심사를 했을 때, 탄핵이냐, 인용이냐, 아니면, 탄핵이 되지 않느냐, 요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저희 역시도 2달, 석 달 전부터 계속 1,400원 넘어가면 굉장히 어렵더라고 했는데 1,472원 50전으로 마감했거든요. 이거는 지난 97년 구제금융 신청할 당시 IMF 때죠.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97년 이후로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KDI에서도 환율이 1,500원 돌파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충분히 파고가 높게 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려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랑 야랑 니캉네캉 싸우는 것에는 지금 제일 큰 부분이 외환시장의 안정과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자당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거국적인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 한 사람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들, 기업, 개별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해결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주요 기업들에서도 채권 만기 상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 상환이 디폴트되는 우려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축은행이라든가 4대 은행 역시도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고 우리 경제에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결됐을 때 환율 안정이 오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의 급반등의 시점 거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잘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아갔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12월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3조 400억 누적 매도를 보였어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이제 7,200억 누적 순매수를 보여줬고 선물에서도 1조 6,300억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매도했지만 코스닥과 선물 매수 마감한 것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당분간 지수는 제한적인 밴드 내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 특히 연기금들의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의 매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될지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이나 코스닥 거래대금 보면 완전히 바닥권에 왔어요. 코스피 5조 3,200억이고 코스닥은 4조 8,500억이거든요. 일단 거래대금의 바닥은 지수의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워낙 시장의 위험 요인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거든요. 바닥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서 지수가 한 단계 더 눌렸다가 빠졌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 단정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아직 이른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 10시에 1,670억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결국에 3시 14분 보면 3,080억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가 30일 날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2천억 정도 매수에 들어오면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선물 매수해서 반등했다가 오후 3시 14분에 3천억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하락 마감했어요. 그리고 마감해서 다시 1,665억 순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른 지수 등락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나 CMA는 양호한 모습이지만 마켓머니 펀드가 지금 2조 2천억이 감소되면서 166조 7,100억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마켓머니 펀드가 대략적으로 33조 원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증시의 세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 그리고 수익증권 역시도 이제 61조 7,300억으로 급감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체력은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1월 연초가 됐기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 자금 유입 요 부분을 보고 지수의 바닥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요 일정들을 보면 결국에 미국이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팅이 중국 통제를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양자 컴퓨팅은 이제 지난 우리 30일 날 한번 운영됐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쉬는 자리가 나온다면 눌림목에서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북프로 출시가 오늘 있기 때문에 AI PC 관련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한번 움직일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본다면 로봇과 바이오를 우리가 1순위를 보고 그다음에 요것들이 차익 매물이 증가돼서 탄력이 떨어졌을 때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관련 푸스 관련주나 조선 섹터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2순위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아이고 힘드네요. 계속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이슈 내용. 올해는 무조건 로봇이다. 그다음에 젠슨왕, 머스크, 삼성전자도 도전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로봇 사업에 속도 낸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보티지라든가 클로봇이라든가 우리가 했던 뭐 하이젠 아레넘도 마찬가지고 유로메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 섹터들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지난 30일에도 말씀드렸고 가장 저평가된 섹터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로봇 섹터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가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삼성전자가 최대주로 왔더니 이게 기사가 새 나간 것 같아요. 장 마감에 나왔지만 결국에 장중 15% 가까이 급등 나오면 정보가 새 나갔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시호가는 결국에 개파락해서 시작한다면 우리가 동시호가부터 분할 매수하자. 15만 7천 원에서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 가격은 14만 8천 원 보시고 목표가는 18만 5천 원에서 20만 5천 원 여기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양자 섹터에 대해서 ALT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추세를 굉장히 양호하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ALT 같은 경우 우리가 목표 주가를 12,000원을 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양자 섹터들이 쉬었다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8,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목표 주가 12,000원까지 가고 8,900원 이탈한다면 매도 후에 8,000원 전화해서 재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12,000원 도전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클로봇이에요. 지난 12월 26일과 12월 30일 우리가 클로봇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가를 봤는데 이거 역시도 똑같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 도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로봇 관련 이슈가 나왔지만 오픈 AI라든가 그다음에 테슬라라든가 삼성, 엔비디아 이런 쪽도 이제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M&A를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엔 로봇 섹터들은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도전하자. 그리고 클로본 역시도 8,800원 이탈 시에는 매도하고 7,500원, 8,000원 사이 재매수해서 목표 주가 10,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서 보면 이제 양자 컴퓨팅 상용화 기대감에 따라서 아톤과 ICTK가 강세를 보였어요. 일단 양자는 지난 12월 30일 우리 시장에서 반영 보여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 양자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동시효과 따라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양자 섹터들은 여기 오늘 눌림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가 매수해서 한번 트레이딩 도전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바이오와 로봇 이쪽으로 해서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단연 선생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디 혼자 하시라는 게 조금 힘드시죠? 외로우시고.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아마 적응을 차차 또 하실 겁니다. 오늘 또 첫날이기도 하고 쉬고 와서 약간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께서 함께 체크해둬야 될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스 단연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